아침에 우리 커피 마시면서 당신 이제 나한테 질문을 했잖아. 3분기 테슬라 인도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한번 예상해봐. 그래서 내가 글쎄 그러면서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테슬라 팬심을 더해서 한 23만 대 되려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오전 내내 당신이 컴퓨터 앞에서 뚝딱뚝딱 뭔가를 하고 있어서 뭘 하시나 봤더니 이런 걸 올렸네? 그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예상 24만 3,270대. 저희 연상연하는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24만 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분기 인도량을 정확히 예측했던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21만 7천 대를 예상치로 내놓았습니다.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세를 벗어난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예상값이 실제값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저희는 3분기 상하이 공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모델 Y 생산량 증대와 수출 기지화가 알고리즘이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러면서 투표도 진행을 했네. 근데 당신은 지난번에도 꽤 잘 맞췄던 것 같거든? 근데 이번에도 잘 맞췄어. 거기 어떤 비결이 있는 거야? 글쎄, 이 예상을 하는 이유는 테슬라 투자자로서 내가 테슬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해보는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상을 자꾸 해보고 실제치와 맞춰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1분기부터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지금 이제 예측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쓰잖아. 두 가지를 쓰지. 하나는 그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예측을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측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를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실제 값과 어떤지 비교를 해봤단 말이야. 그랬었지. 근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제 인도량에 비해서 훨씬 낮은 예상치를 내놓았었단 말이지. 실제로는 이제 18만 6천 대의 인도량을 내놨는데 우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2만 대 이상 작게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한 5천 대 정도 낮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특수성 그리고 과거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을 분석해 보면 1분기의 인도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었고 우리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2019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도량이 특히 낮았던 그러니까 전 4분기에 비해서도 더 낮았다. 30% 이상 낮은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는 그렇게 낮게들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었단 말이지.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량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었냐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변했고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는 당분간은 만드는 족족 다 판매를 하겠구나. 그렇게 그렇지. 결론을 냈었지. 그래서 생산량 이꼴 인도량이다. 그래서 생산하는 만큼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1분기 인도량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냈었지. 그렇다면 앞으로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데가 중국 상하이 공장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변수는 중국 상하이 공장인 거고 그럼 예측값을 잘 내놓으려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양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 그 데이터에 집중을 하면 될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지. 그랬었지.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모델 S와 X가 리프레시를 하면서 새로 이제 생산을 시작하는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를 시작했지만 뭐 2,000대 미만 약간의 딜리버리밖에 안 됐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공장에서 모델 S와 X를 최대한 생산을 하면 연간 10만 대 정도 생산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S와 X로 따로따로 보고 지금은 S만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모델 S 생산량이 5만 대 정도 되는데 분기로 나누면 뭐 12,500대 정도가 최대 생산량이 되겠지.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 뭐 2,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12,500대를 생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치. 그건 말이 안 되지. 한 9,000대 정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7,000대 정도 늘어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S하고 했고. X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장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지. 근데 다행히도 이제 좀 쉬운 것이 중국은 이제 매달 판매량을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7월하고 8월 거는 이미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제 9월 거 그 9월 한 달만 예상을 하면 되는 거였네. 뭐 7월 같은 경우에는 32,970대 수출 물량과 내수 물량을 합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 8월 같은 경우에는 44,260대 값이 나와 있고 그럼 9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나 뉴스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5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 합해 보면 뭐 12만 7천 대 정도 된단 말이지. 한 분기에. 3분기가. 근데 중국에서 2분기 때 92,460대를 판매를 했단 말이야. 중국 생산량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빼보면 약 35,000대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 35,000대에다가 모델 S 증가분 예상치 뭐 7,000대를 더하면 42,000대? 41,000대, 2,000대. 그래서 이제 2분기 인도량 20만 1,000대 뭐 여기다 더하면 24만 대가 넘는 수치가 나오는 거였어. 뭐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는 22만 대 정도였고 그리고 우리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21만 7천 대가 나왔기 때문에 걔네 둘은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알고리즘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그것은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잘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방향의 변화가 있을 때는 상당히 낮은 값을 예측할 수밖에 없게 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1분기 때 극명하게 드러났었지. 그때 드러났었지?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보완을 했잖아. 그러면 중국 공장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 중국 공장에서 예상보다 보통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모델 Y의 생산량 증대가 작년에 그 중국 공장에서 모델 3의 생산량 증대와 비슷한 추세를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일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 추세를 예측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모델 3가 작년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것보다 모델 Y가 올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더 빨랐구나.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모델 3의 생산량이 이미 올해 3분기 때 모델 Y의 생산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분기가 빠른 그런 이제 증대를 보였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돌리면 낮게 예측이 되는 분기였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그래도 알고리즘이 예측한 값이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 알고리즘을 자꾸 돌려보는 이유는 나도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돌려보는 거지.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상당히 객관적인 편향에 빠지지 않고 데이터만으로 분석을 하는 거였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뉴스도 접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나름 그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애들의 예상치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야. 그렇겠지.
그래서 3분기, 특히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24만 대가 넘는 값이 계산이 됐고,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지. 내가 또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뭐 일론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제일 사고 원리, first principle thinking, 그걸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세웠던 원칙, 지난 그 분석을 통해서 배웠던 사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거만 집중을 해서 계산한 건가 계속해서 고씌우면서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아무리 봐도 24만 대는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게시물을 올리게 된 거지. 올릴 결심을 했구나. 결심을 했지. 그러니까 당신의 제일 사고 원리에 의하면 24만 대가 넘는 게 맞아. 라는 확신이 딱 들어서 게시물을 올렸어. 근데 거의 맞췄어. 그것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테슬라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반성해보고, 그리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편향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맞으면은 내가 테슬라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있는 관계, 그래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내가 테슬라 비즈니스를 봄에 있어서 무언가 빠뜨린 게 없는가? 혹은 편향에 빠져 있진 않은가? 아니면 그 주변에 여러 뉴스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객관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일런이 한 말이 있어. 근데 이제 요게 나한테는 좀 의미가 있게 들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 여기에 어떤 일런의 철학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변에서 들리는 말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나의 판단을 흐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 특히나 남들이 좋아하면 그 일을 하고 싶지. 그지?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고 바른 일이라도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면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독립투사가 아닌 이상 그거를 쭉 밀고 나가기는 정말 힘들지. 그건 안중근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그런 분들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말을 해서 그 테슬라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을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코드콘이라는 컨퍼런스에서 그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건데, 그게 우리가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면 테슬라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의 확률을 많이 낮춰서 어떤 단위 거리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망률이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을 하면 뭐 100배, 1000배 낮아지는 그 결과를 얻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단 말이야. 기술적인 목표. 근데 우리가 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하다가 사고가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불가능한 일이지. 사고도 나고 또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서더라도 사망 사고가 나고 그럴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사망 사고를 보면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올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난, 그리고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거란 말이지. 그치. 일론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지. 그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팀원들에게,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팀원들에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세이프티 리포트라고 계속 내놓거든. 우리가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사고의 확률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 데이터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사고 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데이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떤 사고가 하나 나면 그게 전 세계 토픽이 되는 거야. 테슬라에 뭐 전복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 피해가 있었네 없었네. 응? 그래서 그게 마치 테슬라의 전체인 양 이렇게 과장이 되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뒷걸음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뉴스 미디어들이 바라는 그 클릭 유도. 대부분은 그게 그렇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그 다음에 언론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식을 전하지.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 리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일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철학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욕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는 리더인 거지. 리더인 거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이기 때문에 그 테슬라라는 조직을 그러니까 나만이 그러니까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우리 그 조직 자체 모두들도 그런 확신을 심어주면서 끌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하드워킹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다들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뭐 우리가 인도량 얘기를 하면서도 퍼스트 프린시플 싱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그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제일 사고 원리에 맞는 원칙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일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좋은 일, 그 실질적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은 좋은 일일까 아닐까를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나가면 된다. 그 과정에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로 너희들을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라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팀한테 얘기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뭐 사실 근데 일론 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 일론을 흔들려고 얼마나 많이들 해. 응? 그렇지. 뭐 사이코패스네, 아니 뭐쟤 이상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말이 정말 많잖아. 욕도 많이 먹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하잖아.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잖아. 그래서 정말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기도 한데 걔한테는 그런 철학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근데 사실 일론이 사이코패스는 아니야. 왜냐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우는 모습도 여러 번 보여줬었고, 그리고 좋으면 좋은 저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철학자지. 그럼. The reality of doing the right thing matters more than the perception of doing the right thing. And as long as we are confident that we're doing the right thing, even if we are criticized and sued and all that, we should nonetheless do the right thing and not care about simply the perception of the right thing.